녹화 시작됐죠? 네. 여러분, 애순이가 되건 함뜻 이제 시작하는데요. 네, 수아치 뜨는 거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면 좀 더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 반복되는 단위 여러 개 생기면 그것도 쭉 보여드리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전체 영상 올려달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가 전체 영상인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도안에는 저 나름으로는 굉장히 이 정도면 엄청 친절하겠지 싶을 만큼 동영상 튜토리얼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 부분 막힐 부분 아니면 요 부분 좀 어려워하실까? 아니면 요 부분 모르실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은 동영상 QR로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테스터 제가 해봤을 때는 그 정도로도 다 끝까지 뜨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중간중간 생략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망설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함트 영상을 찍을 때는 조금 그거보다는 길게 찍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긴 했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스티커 근처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실 바꿀 때 어떻게 하는지 그 정도 추가로 조금 더 길게 넣어볼게요. 지금 스와치에서는 이 정도 뜨고 있는데 처음에 코 잡는 것부터 어제 떴거든요. 원래 하루에 스와치 다 뜨는 양 정도로 제가 이렇게 배분을 해드릴 거예요. 데이 1, 데이 2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은 그거를 숙제 양이라고 생각하고 소화를 하시면 애순이가 되건 한 달도 안 걸려서 완성하실 수 있을걸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걸로 하고 너무 바쁜 일 있다 아니면 너무 이 진도가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데이 1으로 쪼개놓은 양을 이틀 정도로 나눠서 그렇게 소화해보려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좁은 원형 바늘로 시작할 건데요. 손걸어 코잡기 잡으셔도 되고 코바늘로 잡으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60코 잡아야 되니까 총 70코 잡아야 되는 건 스티코까지 손걸어 코잡기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한 요 정도 나올 거라서 그럼 전체 폭이 요 둘레만큼 나올 거잖아요. 요만큼. 요게 목표 센치거든요, 지금. 완성되면 요 정도 사이즈 나올 거다. 그럼 요거의 3배. 하나, 이렇게 하면 둘, 이렇게 하면 셋. 3배의 시접이 필요해요. 여기서부터 손가락 코잡기 잡으시면 돼요. 자, 손가락 코잡기 가볼게요. 이렇게 60. 이제 스티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70코 잡았더니 아까 10접 잡은 데서 요만큼 남았어요. 적당히 남는 게 마음이 편하죠? 이게 65코 만들었는데 없다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 막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지금 70코 만들었어요. 자, 이제 요 상태에서
이 탈에 실이 걸려있는 요 바늘을 오른손에 이렇게 잡고요. 1번 코 만들었던 요쪽 있죠, 요쪽? 요쪽을 왼손에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원으로 만들어서 뜰 거예요. 저는 사실 원래 또 100코 근처 만드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이 좁은 거보다 넓은 게 좀 편하거든요. 원이. 100코 너무 많다고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코를 많이 줄였습니다. 원통으로 떠볼게요. 이제 처음에 요 실이 많이 남아있으면 불편하니까요. 저는 적당히 남기고 끊어요. 얘는 되게 손으로 잘 끊겨요, 이 실을. 버리고요. 이렇게 짧은 상태로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원으로 합칠 때요. 한 코를 자르기 전에 만들 거야. 한 코를 이렇게 더 만들어가지고요. 원으로 합칠 때 씌워버려요. 그러면 여기가 연결 부위가 덜 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1번 코 떠볼게요. 1번 코를 이렇게 뜬 다음에 한 번 더 만든 코 있잖아요? 그 친구로 이렇게 코를 이렇게 엎어. 씌워버려. 요렇게. 요렇게 한 다음에 메리아스 뜨기 지금 게이지도 필요해서 메리아스로 한 5, 6cm 뜰 거예요. 이렇게 계속 원으로 겉뜨기로 돌아요. 처음 1번 단 뜰 때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40cm 줄 바늘이어도 이렇게 좁아서 잘 안 도니까 이쪽 오른쪽을 이렇게 빼요. 이렇게 바늘을. 그러면 더 가까이 가죠? 그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빼요. 그러면 이 원이 이렇게 삼각형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뜨기가 편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뜹니다. 한 몇 단 올라가면 이제 얘가 이렇게 신축성이 생겨서 원으로 돌만해요. 자, 계속 겉뜨기해서 요만큼 이제 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처음 시작한 데 이렇게 실꼬리가 있잖아요. 요 실꼬리 있는데 이렇게 잡아보면 아, 여기가 시작이구나. 이렇게 요 라인 따라서 쭉 시작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시작 마커를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3페이지에 있는 배색 뜨기 차트대로 뜨기 시작하시면 돼요. 첫 단은 바탕색 쭉 겉뜨기니까 겉뜨기로 쭉 뜹니다.
이렇게 한 바퀴 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스티커 뜨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하얀색을 가지고 옵니다. 저는 요 배색 실을 프렌치로 뜨는 편이고요. 이렇게 프렌치로 잡고요. 바탕실을 아메리카노로 잡아요. 양손으로 배색하는 경우에.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 아메리카노로 뜨는 코가 더 쫀쫀하게 떠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떴을 때 쑥 들어가겠죠. 쫀쫀하니까. 그 다음에 컨티넨탈로 뜨는 코가 조금 더 느슨해요. 걔는 앞으로 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컨티넨탈로 뜬 코가 조금 더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좋아요. 얘는 바탕으로, 아메리카노 뜨는 쪽은 바탕으로 뜨시면 쑥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양손으로 잡을 땐 이렇게 잡고 한 손으로 잡을 때도 이게 위에 가도록 이렇게 잡는 편이에요.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살짝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가르쳐 보면 대부분 그런 편이긴 하더라고요. 아메리칸이 쫀쫀한 편이에요. 위에 얹어 있는 실이 더 쫀쫀한 편이고 밑에서 있는 실이 좀 더 느슨한 편입니다. 자, 한 코씩 가볼게요. 한 코, 한 코, 한 코.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스티커고요. 이제부터 본판 코 들어가요. 자, 회색 한 코, 하얀색 한 코, 반복해요. 바탕 하나, 하얀색 하나, 바탕 하나, 하얀색 하나. 여기 이제 5코 남으면 여기에 스티커거든요. 여기까지 패턴이 끝났고요. 스티커는 바탕색, 하얀색, 바탕색, 하얀색, 바탕색 요렇게로 뜨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탕색으로 한 바퀴 쭉 갈게요. 이제 바탕색 실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바탕색 실은 이제 끊어주시고요. 얘는 뺍니다. 뽁. 자, 이제 하얀색 실로만 가볼게요. 하얀색 실 지금 도안에서 2바퀴 돌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 실로 2바퀴 가요. 자, 이렇게 2바퀴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초록색 색깔 들어가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요거를 남색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2가닥 빼가지고
왼쪽 손에 잡고 코는 색깔로 뜨고요. 두 번째 코는 하얀색으로 뜨고요. 세 번째 코, 네 번째 코, 다섯 번째 코. 여기까지 스티코 뜬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네 코 반복되는 패턴으로 떠주시면 돼요. 하얀색 3개, 둘, 3개, 그 다음에 초록색 1개. 이렇게 뜨고 이제 5코 남으면 얘가 스틱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꾸 스티코가 어디까지인지 뜨다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티코랑 몸판의 경계를 표시를 해놓는 게 좀 덜 헷갈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수화체 뜰 때 이런저런 연습을 다 해보는 게 좋아요. 아, 이렇게 하는 게 덜 헷갈리겠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 또 가볼게요. 시작막 옮기고,
이렇게 무늬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만 해도 엄청 예쁘다, 그쵸? 이렇게 이제 초록색도 끝나가지고 초록색도 끊고 이제 꽃 색깔 가지고 오시면 돼요. 저는 꽃을 노란색으로 할 거라서 노란색 가지고 와볼게요. 노란색 가지고 와서 스티커 먼저 씁니다. 스티커는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하면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옮긴 다음에 저희 멤버십 회원들은 리프베스트 영상 다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한 손 배색, 양손 배색 설명한 강의가 있거든요. 그거 보고 오시면 배색할 때 훨씬 도움 많이 돼요. 저는 한 손 배색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꽃까지 다 떴으면 꽃도 이제 끊어서 버리고 이제 하얀색 또 2바퀴 도시면 돼요. 자, 이렇게 꽃 뜬 다음에 하얀색으로 2단 더 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레이스 무늬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 레이스는 또 민트색으로 떠볼게요. 또 스티커 또 뜨고 자, 이제는 5코 반복되는 패턴 뜨시면 됩니다. 민트 2개, 하얀색 3개. 이거 계속 반복이에요. 민트 2개, 하얀색 3개.
이제 민트색 한 줄 뜨면 되는데 하얀색은 다음 단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두세요. 그냥 두고 민트색만 들고 한 바퀴 돌아오면 돼요. 자, 이제 버려놨던 하얀색을 다시 들어주시면 되고요. 민트색 뜨고 하얀색 뜨고 이렇게 뜨시면 돼요. 민트색 뜨고 하얀색 뜨고 민트색 뜨고. 자, 이제 패턴대로 가볼게요. 하얀색, 민트색 반복이에요. 레이스 구멍처럼 보이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배색 배치를 했어요. 엄청 잘 나온다. 이렇게 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민트색만 도는 두 줄을 뜨시면 되거든요. 위에 계속 하얀색을 쓰니까 얘를 이제 두고 끊지 않고 그냥 민트색 두 바퀴 돌면 되고, 귀찮으면 끊으셔도 돼요. 사실 여기 중에 자를 거라서 여기 다 끊어지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귀찮다 그러면 이거 끊으세요. 괜찮아요. 하고 민트색 두 바퀴 올게요. 바늘은 계속 배색 바늘 쓰시면 됩니다. 좀 두꺼워진 바늘. 자, 민트색 두 바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얀색이거든요. 하얀색 아까 끊었으니까 다시 이어서 뜨시면 돼요. 지금 또 민트색 안 쓰잖아요. 민트색을 놓고 하얀색을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한 바퀴 돌게요. 자, 이제 하얀색 다 왔고 이제 다시 배색입니다. 그러면 민트색이랑 하얀색을 한번 요 사이에서 꽈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자, 이제 가볼게요. 민트색 하나, 하얀색 하나, 민트색 하나. 이제 도안대로 이제 가시면 돼요. 지금 처음에
하얀색이 5개거든요. 그러면 하얀색을 5개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에 민트색이 3개예요. 민트색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얀색이 5개. 민트색이 3개. 그 다음에 하얀색 4개. 간 다음에 별 모양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쭉 하얀색을 뜰 건데 뒤에 민트색이 너무 길게 지나가니까 한번 꼬집으라는 거거든요. 꼬집는 거 가볼게요. 하얀색을 뜨면서 민트색 밑으로 바늘을 보내서 뜨시면은 얘가 여기서 꼬집혀요. 그다음에 원래대로 이렇게 다음 거 떠볼게요. 그러면 요 뒤에 이렇게 꼬집혔죠. 저 별이 나오면 이렇게 꼬집으시면 되는 거예요. 꼬집고 하나, 둘, 5개. 지금 도안이요. 그 빨간 박스 한 개 한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5개, 민트 3개, 화이트 5개, 민트 3개, 화이트 4개.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이트 4개 했잖아요. 그럼 화이트 5개여야 되는데 첫 번째가 꼬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꼬집은 다음에 4개만 이렇게 덧뜨시면 5개 이렇게요. 그러면 총 9개가 보여요. 화이트가. 4개, 5개 이렇게로. 그 다음에 민트 3개입니다. 화이트 5개. 민트 3개. 그 다음에 화이트 4개. 그 다음 화이트 5개 가시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꼬집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도안대로 또 쭉 떠서 리본 떠볼게요. 이게 제가 해보면 잠깐만요. 다음 단 뜨고. 이게 해보면 뭐가 문제냐면요. 처음 시작은 호기롭게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끝내는 것까지가 되게 큰 일이에요. 모든 일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끝맺음까지 가보는 거. 그게 성공적이든 아니면 마음에 안 들든 마음에 들든 어쨌든 간에 끝까지 가보는 거. 그게 굉장히 큰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나 내가 동력이 떨어져서 멈출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끊기잖아요. 그러면 그 끝까지 못 간 것 때문에 그 다음 작품에도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끝까지 가보는 경험을 여러 개 쌓으면 그 다음 작품이 다 이제 끝내기가 조금 수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이 에스순이 가디건도 저랑 같이 끝까지 힘내서 완성까지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가보는 경험을 한다. 이제 그런 경험을 같이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스와치를 뜨고 있잖아요. 저는 에스니 가디건 지금 3벌 떴고 이게 4벌째거든요.
그러니까 대강 어느 정도 나오겠지. 어느 정도 내가 미디움 사이즈 뜨고 싶으면 요 실이면 스몰 사이즈로 잡아서 쓰면 비슷한 크기 나오겠지. 이런 가늠이 좀 된단 말이죠. 그래도 저는 스와치를 이렇게 뜨잖아요. 여러분도 스와치를 자꾸 뜨는 버릇을 들이시면 완성된 작품이 어느 정도 크기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빨리 코 잡고 싶은 마음은 저도 알거든요. 근데 이걸 점점점 데이터를 내가 계속 아는 데이터로 만들어 보는 게 그게 뜨개 경험이 쌓이는 거고 그런 경험이 쌓여서 점점 숙련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과정이 조금 고되고 힘들 수 있어요. 네, 해보는 거, 뭐든지 해보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는 편인데, 얘가 스와치를 떴을 때 작가 게이지보다 나는 좀 작은 편이야. 아니면 이 작가는 진짜 손이 쫀쫀하구나. 내 게이지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르구나. 이런 걸 자꾸 체감을 하시고, 그렇다면 나는 바늘을 이렇게 바꿔서 쓸 거야? 아니면 실을 좀 저런 방향으로 바꿔볼 거야? 이제 그런 융통성이 생기잖아요. 내가 그런 거를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희열이 있어요. 막 너무 선생님한테, 작가한테 너무 의존해서 막 한 끗이라도 틀리면 아니면 한 끗이라도 다르면 당황하고 이러면 내 자신이 조금 싫잖아요. 근데 내가 그 모든 상황을 조금 컨트롤해서 좀 달라도 변주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굉장히 큰 무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기를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이에요. 자꾸 말하면서 하니까 끊겨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리본 모양을 한번 떠보고 있어요. 그래서 리본이 총 3개 나오게 스와치가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5개로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100코로 스와치를 배치를 했는데 테스터 하시는 분들이 다 뜨셨거든요. 100코로. 근데 이거 좀 줄여서 떠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코가 많긴 많구나. 그래서 제가 느꼈죠. 그래서 코를 좀 줄여서 리본이 한 패턴이 20코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60코로 해서 60코로 3개, 60코면 리본 3개 반복되니까 그걸로 제가 바꿨습니다.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뒤로 가야 돼요. 이제 다시 뭐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이거 따로 이따 인서트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게 지금 콘센트랑 라인 정리되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 이렇게 꽂아가지고 라인 여기 빼서 충전하라고 하는 거치대예요. 그러니까 멀티탭 정리하는 통인데 여기에 구멍이 넓어가지고 배색 들 때 여기다가 한 색깔 놓고 여기다가 한 색깔 놓고 이렇게 2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 거치에서 충전하는 아이패드 거치가 되잖아요. 편해요. 이걸로 이렇게 보면서 뜨면 되게 편하다. 아무래도 저는 60코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조금 살짝 불편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스와치를 다 뜬 다음에 스팀하는 거 이제 같이 볼게요.
이제 스팀을 하시거나 세탁을 해서 이렇게 세로로 빗어서 이렇게 잘 정돈해서 말려주세요. 이 상태로 게이지를 내시면 되는데, 이제 밑에 메리아스 부분 볼게요. 메리아스 부분, 요 V가 한 코잖아요? 요 V의 앞 라인 따라서 핀을 이렇게 꽂아요. 그리고서는 자, 좀 저처럼 판판한 자, 일렁이는 자 말고 판판한 자로 여기서부터 10cm, 10cm 해당하는 곳에 핀을 꽂습니다. 이렇게. 이 사이에 개수를 세면 되는 거예요. 저도 V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21코예요. 저는. 그 다음에 세로로도 한번 재어볼게요. V의 밑에 V 제일 뾰족한 부분 꽂으신 다음에 판판한 자로 10cm 뜨면 제일 좋겠는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5cm 정도만 뜨시고요. 5cm에 해당하는 곳에 꽂아요. 꽂으신 다음에, 근데 저는 배색을 여기서부터 했거든요. 그러면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호예요. 그래서 5cm 16단이니까 10cm에 32단.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잠깐만요. 21코 32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메리아스는. 이제 배색 재볼게요. 배색은 여기 코 있는 부분, 이 부분으로 한번 재볼게요. 그러면 무늬 단위로 재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반복되는 패턴의 한 무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가 두 무늬, 세 무늬, 네 무늬, 다섯 무늬, 여섯 무늬, 일곱 무늬, 여덟 무늬. 저 여덟 무늬 재볼게요. 여덟 무늬가 14.8cm예요. 여덟 무늬가 14.8cm. 그러니까 32코가 14.8cm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자, 단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저는 여기서부터 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 리본 끝난 단까지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몇 센치냐? 8.5cm예요. 8.5cm. 그러면 요 게이지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저랑 잠깐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제 제 게이지랑 자커 게이지를 비교하면서 사이즈를 결정을 해볼게요. 사이즈 결정은 메리아스 게이지로 하시면 돼요. 메리아스 게이지가 이제 작가 게이지가 코 게이지만 볼게요. 21.5코예요. 근데 내 숫자가 이거보다 작다. 그러면 코 크기가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얘보다 숫자가 크다.
그러니까 게이지가 23, 24, 25 이런 식으로 나왔다 하면 내 코 크기가 작다는 거예요. 쫀쫀하다는 거죠. 그래서 메리아스 게이지를 보고 내가 숫자가 작가보다 작게 나왔다고 하면 작가보다 옷이 크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숫자가 크게 나왔다고 하면 작가보다 옷이 작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작가 가슴둘레 보시면 저는 지금 코 21이잖아요. 작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보다 옷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내가 M을 뜨고 싶어. 그러면 내가 M을 뜨고 싶으면 선택을 스몰로 하시면 작가보다 옷이 좀 크게 나올 거니까 M 사이즈 비슷하게 나오겠지? 이렇게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내 게이지 숫자가 작가보다 크게 나오신 분들은 내가 M을 뜨고 싶다 하면 라지나 엑스라지를 선택해서 뜨셔야 코가 더 쫀쫀하니까 M 사이즈 정도의 옷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이즈는 메리아스 게이지로 결정해 주세요. 자, 이제 배색 게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배색 게이지는 작가가 23.5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배색 게이지가 21.5니까 숫자가 작잖아요. 작으면 제가 더 크게 나온다고 했죠. 코 크기가 큰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바늘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크게 나오니까 바늘을 작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게이지가 25, 26, 27 이렇게 숫자가 크게 나오신 분들은 코 크기가 작은 거잖아요. 코 크기가 작은 거니까 얘는 밑에 메리아스가 미리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코스 조정하기는 좀 힘들고요. 바늘을 크게 바꿔주세요. 내가 스와치 뜬 바늘보다 더 큰 바늘로, 굵은 바늘로 바꿔준다. 이렇게로 결정하시면 되고요. 단 게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볼게요. 자, 배색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단을 볼게요. 단 같은 경우는 작가 게이지가 30.5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숫자가 큰 쪽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단이 키가 작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보다 더 많은 단을 떠야 돼요. 그 다음에 숫자가 만약에 29, 28 이런 식으로 작게 나왔다 그러면 작가보다 단을 덜 뜨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단은 조금 더 단을 많이 뜨냐 적게 뜨나 그 단수로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센치로 목표 센치로 단을 쌓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로 사이즈를 게이지랑 상관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스와치 꼭 쓰셔서 원하는 사이즈 가디건 만들어 보시고요. 저랑 함께하면서 이 가디건 꼭 완성까지 가봐요. 오늘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